네, 주식시장의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우리 게임스톱 사태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게임스톱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스톱은 미국의 게임 소매점입니다. 네, 게임도 팔고 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게임 기계도 파는 곳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런 오프라인 소매점들이 계속 장사가 안 돼서 많이 어렵죠. 그래서 사실 상황이 썩 좋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에 좀 호재가 발생을 해요. 플스5도 나오고 엑스박스 신형도 나오고 또 라이언 코엔이라는 유능한 경영진도 합류를 해서 앞으로 미래가 좀 좋아질 걸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미국판 주식 갤러리라고 할 수 있는 레딧의 WSB라는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게임스탑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2달러대에서 20달러 가까이 오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희망찬 미래가 보이고 있었는데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헤지펀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헤지펀드는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주식을 사서 오를 때까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로밖에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이 헤지펀드라는 데는 공매도라는 걸 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를 좀 설명을 드리죠. 이 공매도란 지금 없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갚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 상세하게 써놓은 것처럼 A라는 주식 가격이 지금 2만 원인데 나중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A 주식을 지금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2만 원이 생기죠.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A 주식 가격이 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그 A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만 원과 A 주식이 생기죠. 그럼 그 A 주식을 갚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만 원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식이 내려갈 걸로 예측이 되는 회사를 공매도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딧의 WSB 게시판이라는 곳에서 이 공매도한 헤지펀드를 파산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요. 먼저 이 헤지펀드가 자신의 공매도 포지션을 아주 노출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크게 공매도를 했다는 걸 노출을 해버리게 되고요. 먼저 미국에서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이 월스트리트, 월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 또 이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주식을 모아서 이제 게임스톱 가격을 올리는 유저들을 너무 이제 좀 한심한다는 식으로 SNS에서 비난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열을 받게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결집해서 주식을 계속해서 사 모으고 버팁니다. 그래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기름을 끼얹은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공매도에 지긋지긋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동참하라는 트윗을 날리면서 이 개미들이 힘을 모아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되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또 생깁니다. 로빈후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미국에. 한국으로 치면 영웅문 같은 주식 매수 어플인데 이 어플에서 이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이 버튼이 안 눌리게 그냥 제한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불공정행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국회의원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로빈후드가 비난을 받고 매수 버튼을 복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식이 막 뭐 몇백 달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헤지펀드가 22조 손실을 보고 공매도를 탈출하게 돼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냐? 주가가 이 과정에서 2달러대였던 게 5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여기서 엘리베이터 얘기 잠깐 하죠. 엘리베이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고층 빌딩에서 어떤 층에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우르르 탈 때 같이 탑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정확하게 1시간 후에 내가 탄 층보다 위에 있으면 이기는 거고요. 내가 탄 층보다 아래에 있으면 지는 게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1,000만 원 투자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근거나 예측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거의 뭐 도박에 가까워요. 우리가 이 게임스탑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거의 이런 엘리베이터 게임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1시간 후에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예측이 안 돼요.
내가 탄 게 꼭대기인지 지하 가장 바닥인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아주 유명한 주식 투자계 전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산책하는 개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즘 개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개를 주인이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천천히 가는데 걔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뭐 갔다 갔다 정말 많이 움직이죠. 뭐 허스키 같은 개는 뭐 어마어마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주인이 바로 이 회사의 본질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걔는 주식 가격이에요. 주가입니다. 네, 주인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걔는 막 왔다 갔다 엄청난 변동이 있죠. 하지만 결국 걔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주식 가격은 결국 이 회사의 본질, 내재 가치, 실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게임스탑 주식은요.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500달러까지 간 게 아니에요. 20달러도 비싸다는 말이 많은 회사인데 이 지금 헤지펀드 개인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뭐 500달러까지 갔던 거죠. 몇백 달러가 넘었던 겁니다. 이거는 사실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아무 상관없이 갔던 주식 가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는 돈을 벌기가 힘들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을 참고하실 수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계속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